오케이? 그럼 우리 학생들 입장에선 처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이게 뭐가 이상한데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이게 뭐가 이상한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대체 뭐가 이상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오케이? 우리가 극한의 성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리미트를 따로 나눠 쓸 수가 있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개념 정리되어 있는 걸 펴봐. 극한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펴봐. 자네는 표도 없을걸? 펴보세요. 그러면 극한의 성질이라고 선생님 교과서 내용을 처음에 정리해 준 게 있을 거야. 그치? 여기 부분이야. 됐어? 극한의 성질, 극한값 계산의 성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부분이야. 어? 됐어? 지용이 필기했나? 필기했지? 여기 부분이야. 됐어? 선생님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그 부분에 보면 진짜로 비슷하게 이렇게 리미트를 나눠 써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그러니 꼭 강의 다시 한번 봐. 알겠어? 어? 지금 뭐 거의 연기 수준이야. 그러니 보이지도 않고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거의 뭐 연기를 하는 그런 어떤 신내는 받아서 연기하는 그런 일 받아. 보여? 재성아? 그런 비슷한 성질인데 거기 앞에 전제가 있잖아. 찾았냐? 어? 그 리미트를 따로 나눠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가 있잖아. 뭐가 있지? AN의 극한값하고 BN의 극한값이 있을 때만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거기가 문제였던 거야. 거기가 왜 문제였냐면 얘들아 이게 극한값이 있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극한값이 없을 때는 이렇게 리미트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치? 오케이? 이때 그럼 우리는 다시 문제를 분석해야 돼. 문제를 분석해야 돼서 수열 AN에 대해서 요거 일때 리미트 AN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아 너희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리미트 AN을 구하라. 그 선생님 얘기는 지금 AN의 극한값이 있을 때만 저렇게 리미트를 나눴을 수가 있는데 있잖아요.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리미트 AN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극한값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 말 이해하고 있니 얘들아? 다시 얘들아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언제나 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는 정답이야. 오케이. 됐어? 그럼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AN의 극한값이 있어야 돼. 요 AN의 극한값이 있어야 돼. 아시겠어? 극한값이 있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고 없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럼 너희들 입장에서는 딴지를 걸 수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 이게 극한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으면 쓸 수 있고 없으면 쓸 수 없다라는 소리인데 문제 읽어보니까 있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너희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읽어보니까 리미트 AN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구하라 그랬겠지. 없으니까 구하라 했겠어요? 오케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 안 그래? 그치? 이해되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의 지금 어느 부분에 봐도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는 말 자체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풀어야 돼. 아시겠어요? 알겠니?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는 있잖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금 고2가 됐으니까 1년 동안 수학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아. 모든 수학 문제는 답이 있잖아. 그치? 그 답이 있으니까 극한값이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이건 미안한 얘기지만 고정관념이라 이거지. 냉정하게 분석해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서는 수렴한다. 극한값이 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됐어요? 없으면 적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 말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돼? 이해됐으면 머릿속에 한 가지만 잘 생각해. 우리가 이걸 응용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런 얘기 했었지, 그치? 이때 리미트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눠 쓰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응? 이렇게 리미트를 나눠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존재해. 알겠습니까? 그때 원칙적으로 문제에서 됐어요? 문제에서 수렴한다.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라고 하면 됐어요? 리미트를 저렇게 나눠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거를 이거에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때까지 꼭 지켜서 그렇게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그것이 다 머릿속에 관련이 딱 되기 시작하는 순간 너희들이 아 이거는 안 되지만 땡으로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될 거야. 알겠습니까? 성경제는 늘 지키도록 하고 얘들아 참고사항 두 번째 얘들아 그럼 선생님 직접적인 표현은 어떻게 하나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직접적인 표현인가요? 문제 앞에 보면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이렇게 써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문제 앞쪽에 보면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그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쌤 문제에 보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하지 말고 펴볼까? 쌤 펴봐. 내가 요즘 들어서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딱딱 집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펴보지 않아. 내가 쌤 문제에 있을 거예요 하면 집에 와서 펴보는 애들은 100명을 가르치면 한두 명이야. 왜 안 푼 부분들 미쳤어 이 새끼가 죽으려고. 숙제를 왜 자꾸 안 해와? 응? 그렇지. 1394번도 있어요. 1394번 이렇게 수렴하는 수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니? 저기 어디 갔니? 지워버렸나 보다. 참나 이런 거지 같은. 일단 1394번 하나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비슷한 얘기로 1344번도 비슷한 얘기로 보여. 1343번도. 오케이? 그 다음에 1345번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지. 찾았니 얘들아? 확인했어요? 이렇게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문제 나와 있어. 알겠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풀이가 가능해? 알겠어요? 대답해 봅시다. 알겠니? 네. 어려운 문제예요. 알았죠? 오케이?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됐어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의 풀이법에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의 풀이법에 따라서 가셔야지. 그래야지 올바른 답이 나오고 그래야지 응용력이 길러지고 그래야지 서술형의 답이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냐? 어떻게 하느냐?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의 설명을 가장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이거야. AN이 수렴한다 안 한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기현아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치환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뭘 한다고 얘들아? 무슨 환? 치환을 해요. 그래서 let 됐죠? 치환을 해요. 치환. 누구를 치환하느냐? 저기 안에 있는 내용인 an-2분의 그 다음에 3an-4 이거를 치환해요. 오케이? 또 다른 수열이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지. bn이다 이렇게 치환을 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잘해야 돼. 너희들이 얻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언제나 늘 두 가지가 있어. 기본적으로 얻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얘들아 요거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놨어 얘들아? bn이라고 놨지? 오케이? 그래서 저기가 bn으로 바뀌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이 얼마다 얘들아? 6이다 이렇게 하나 나와. 됐어? 그래서 사소한 내용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어렵게 푸는 이유가 수렴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사실 확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새끼는 졸라 중요한 단서야. 왜?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 새끼가 지금 수렴하고 있고 그 수렴값이 6이라는 것 같이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건 그냥 되게 단순한 bn의 극한값이 6이구나 이 정도 느낌의 것이 아니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지금 문제를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한다, 중요하다, 저렇게 외워야 된다, 서술형에서 그냥 풀면 안 되고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짜증나는 공부를 외우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잘 생각을 해. 아시겠어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수렴한다 안 한다에 대한 사실 확인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bn의 극한값이 6이다. 그러면 단순하게 bn의 극한값이 6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알겠냐? 어머! bn이 수렴하고 있잖아! 이렇게 보여야 돼. 알겠어요? 저 봐. 병신 연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an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였잖아? 맞니? 이때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오케이? an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요 관계식에서 양변에 an-2를 곱해. 오케이? 그러면 3an-4 이꼴 b 곱하기 bn 곱하기 an 빼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걸 계속해서 정리해서 an에 대해서 풀 거야. 즉 여기 부분 그대로 두고 이거 전개하면 an 곱하기 bn 마이너스 2bn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친구를 이쪽으로 넘기고 4를 이쪽으로 넘길 거야. 그렇게 해서 3an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an 곱하기 bn 이렇게 되는 거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2bn이 있고 저게 넘어오니까 4니까 4 마이너스 2bn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걸 계속해서 an에 대해서 풀 거야. 그래서 an에 대해서 정리하면 3 빼기 bn 오케이? 곱하기 an이 되겠고, 이게 4 마이너스 2bn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오케이? 여기에서 다시 또 an에 대해서 푼다. an에 대해서 푼다. 어떻게 되니 얘들아? 3 마이너스 bn 요거 분의 4 마이너스 2bn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까지 풀 거야. 알겠니? 이때 너희들이 지금 저걸 풀었나 보다. 또 역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알겠어? 항상 생각해. 지금 우리가 이딴 식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어렵게 풀고 있는 이유는 뭐야? an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들아 첫째 줄 보여? 이건 단순히 극한이 6이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무슨 뜻이라고 했지? 뭔가 수렴하는 수열이 있네. 그 수렴하는 수열의 이름이 bn이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들아 이건 지금 뭔 짓거리를 한 거냐? 뭔 짓거리를 한 거냐? 얘들아 an. 근데 an으로 보이면 안 돼. 수렴하지 않는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수열. 이렇게 보여야 돼. 얘들아 이거 뭐라고?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수열이야. 알겠니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에 보면 숫자는 수렴하지. bn도 수렴하지. 맞니 얘들아?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수열. 이지 얘는? 그럼 얘는 뭐야? 수렴하는 놈들 투성인 거야. 그래 안 그래? 맞니?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수렴인지 아닌지, 오케이? 를 수렴하는 것들로 표현하는 거야. 아시겠어? 중요한 사실은 이거야. 알겠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출발한 것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문제를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 돌아가는 방향은 다른 것 같다 이거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수열을 수렴하는 놈들의 수열로 바꿔서 쓴다. 이게 그 규칙이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두 가지를. 알겠어요? 극한값이 이렇게 치환했을 때 어떤 놈의 극한값이 6인가 찾고, 두 번째 여기에서 저 식을 가지고 뭔가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좀 지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an을 풀었나 bn을 풀었나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복습 한 번이 아니라 한 2번 정도는 다시 하도록 하세요. 알겠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수렴하는 수열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규칙이에요. 공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리미트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bn 오케이? 4-2bn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오케이. 맞니 얘들아? 이때 an 대신에 a를 쓸 수 있잖아? 선생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이때 여기에 있는 3이나 bn이나 4나 2bn이나 다 극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놈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답해보자. 알겠니? 이젠 집어넣어도 문제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bn의 극한값 6 집어넣고 4 빼기 2 곱하기 bn의 극한값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역시 똑같이 3분의 8이라는 답이 나와. 이렇게 풀고 이런 방법으로 자꾸 생각해야지만이 너희들이 나중에 후에 쓰나미처럼 밀려올 질문의 수를 줄일 수가 있어. 모르는 문제의 수를 줄일 수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니? 이렇게 잠깐만 정리해 놓도록 하고 센을 펴놓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극한에 센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는데 센을 펴놓도록 하세요. 센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나 유형이 독특한 문제들 몇 개를 집어서 선생님이 같이 풀어주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이 앞쪽의 극한의 앞부분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하자. 지금 눌러줘.